그 우리 이인성님, 네네네. 예, 그 두 분은 뭐 워낙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 내가 할 말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편인가요? 저는 사실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말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복귀하자인데 제 대답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든요. 좀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 연주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좀 작사 작곡도 이제 하는 편인데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좀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거를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게 앞서는 좀 스타일이라 그게 어떤 삶에도 조금 묻어 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네, 아닙니다. 예. 여유가 굉장히 있네.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. 되게 멋있게 말씀을 하시는데. 감성적이다.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 사람을 약간 그 얕잡아 보는. 예? 너는 그렇게 말도 준비하고 그러냐? 그런 표현. 역시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또 즉흥적으로 할 때 뭔가 이렇게 직관적인 말, 더 좋은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말을 발설하고 나면 어떤 감정성 같은 게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말을 좀 아껴야 되고. 그렇죠. 또 실수할 때도 사실은 많기도 해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안 돼서 제가 이제 퀄리티 수준이시니까 역시. 예술적이지 못해서 못해가지고 말을 준비합니다.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 보통은 제가 이제 4가지를 준비해요. 첫 번째는 첫 마디를 뭐로 꺼낼까? 첫 마디. 우리 옛날에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는 그런 고민했어요. 만나서 운을 뭘로 이렇게 뗄까? 이 말문을 뭘로 열까? 맞습니다. 두 번째는 칭찬거리 생각합니다. 뭐를 칭찬해 줄까? 뭐 정 없으면 만나서 얼굴 뭐 좋아 보이네요.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. 세 번째는 질문거리 찾습니다. 질문거리.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리. 예? 그리고 질문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보네. 나를 궁금해하네.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맞아.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저는 농담거리 찾습니다. 우리 저 조래훈님 주특기 농담. 농담거리, 뭐 잡담거리, 유머 일종의 그게 이제 윤활유 같은 거잖아요. 저는 이게 농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제 조래훈 씨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. 이미 왔어요. 여러분 제 시대입니다. 예, 저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매력 있고 인기 있는. 우리 어렸을 땐 저러면 혼났어요.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전혀 않는 사람이었어요. 거의 실어증 환자였어요. 50살까지. 진짜로요? 네. 정말 50살까지 말을 안 했어요. 할 필요도 없었어요. 잘 들으면 됐어요. 그러면 저보고 말을 안 하니까 진중하다고 그랬어요. 내가 과묵하다고. 그래서 저는 늘 비서였거든요. 비서의 첫 번째 덕목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. 특히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.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다. 저거 내가 써준 거다. 대통령이 지금 내가 써준 거 읽고 있다.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. 네. 근데 어떻게 입을 닫고 살아야 돼. 대통령이 저한테 뭘 물어보면은 저는 원래 머릿속이 하얘져요.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. 그래서 대통령이 자네는 학교 다닐 때 뭐 했나? 이렇게 아는 게 없나?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. 대학교 때는 친구들 대화에 못 끼어들었어요.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. 막 술 먹으면서 막 논쟁도 하고 막 하는데 못 끼어드는 거예요.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아는 게 없어. 거기다가 이게 사투리 억양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었어.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죠. 그리고 이제 늘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는 늘 후회했던 것 같아요. 쥐들만 얘기하고. 쥐들까지 시큰 얘기하다 늦었다고 집에 가지.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.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의에 가서도 후반부로 가면 좀 할 말이 생각나요. 남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보면은.
그러면 이제 호시탐탐 언제 끼어들까? 이거 한마디는 그래도 해야지. 응? 내가 시간을 내서 지금 여기 회의에 왔는데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은 또 못하고 그럴 때 이제 꺼림칙해요. 뭐 대학도 졸업 못할 뻔했죠. 졸업할 때 형식적이지만 졸업 논문 발표라는 걸 해요. 네. 학사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한 1, 2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. 어디서 베낀 거죠. 베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못할 뻔했어요.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. 근데 이제 50 넘어서 그 위암 선고를 받고 그때 그 나도 이제 할 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. 두 마디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. 하기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못 하겠는 건 못 하겠다고 그래야 되겠다. 그렇죠. 사실은 그 말 안에서 이제 사실은 뭐 출세한 거죠. 싫은 거 싫은 내색 않고 못 하겠는 거 늘 할 수 있습니다.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는 것도 이 사람이 넌 할 수 있어. 응?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.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병이 됐구나. 내 감정 그대로, 내 역량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나를 포장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이런 게 있겠는가. 지금부터 이제 말하고 살자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. 해보니까. 그리고 말은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잖아요. 네. 우리 레온 씨도 처음부터 말 잘한 거 아니잖아요.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서 내 요즘에는 이러다가 그냥 죽었으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죽을 뻔했다.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배웠구나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말 배운 거 말고 어른이 돼서 말을 배웠구나.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, 김우중 회장을 모시면서 그분의 연설문을 쓰는 일을 했는데 연설문은 말이잖아요. 말을 써드리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말을 그분들이 고쳐주셨거든.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첨삭지도를 해준 거예요.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근데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. 그 세월을 10년 넘게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죽을 맛이었죠. 어른도 말을 배워야 돼요.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어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세 가지를 했구나.